의문의 행정전산망 마비 세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네. 많이 했는데 오늘? 요것만 하고 가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그러면 네. 그 여러 아까 가지- 내가 여러 가지- 못한 얘기니까 예. 뭐 뭘 준비했는데 뭘 못하게 뭐 있어요? 아니 전국 혁신회의에 윤재관도 소속돼 있었다. 아, 예,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말을 못했습니다. 별로 지금 들으니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행정정산망 관련돼서 남는 의문이 3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이것 말고 2가지가 더 있어서 네, 그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사태인지는 다들 아실 텐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사실상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도 지방 행정 정보 시스템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사흘 만에 일단은 복구가 됐습니다. 자, 모르는 게 3개예요. 왜 장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네.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이걸 주말에 수리를 해냈다는 게 또 희한한 일입니다. 업데이트는 또 평일에 하다가 네. 이상하게. 이거를 수리를 하는 과정 중에 하드웨어를 바꿔쳤어요. 네. 즉 일상적인 수리를 한 게 아니고 기계를 통째로 바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저 바꾼 기계에 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3번째가 자 프로그램 B가 없었냐? 그냥 이대로 전산망이 망가지면 그냥 망가진 채로 봐야 되는 거야? 옛날처럼 오프라인 전산망을 살려서라도 민원을 확인을 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복구할 방법이 없었냐라는 3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드는 2가지의 의문, 추가 의문은 뭐냐면 왜 이상민이 없을 때 이 일이 터졌냐는 거죠. 마치 이태원 사태가 오세훈이 유럽 출장 갔을 때 생긴 것처럼 왜 하필이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될 날짜에 미국으로 튀고 나니까 이 일이 터져가지고 아무런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생겨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느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5번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갖고 앞으로 민간이 전산망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나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을 쭉 읊어보자면 행정전산망에 대한 일종의 욕심이 난 겁니다. 일부 세력이. 정치 세력이라고 합시다. 그럼 왜 그 정치 세력은 행정전산망을 필요로 했을까요? 저는 선거인 명부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금 투표인 명부와 성향과 이런 부분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사실상 이거를 노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탈취를 해야 되는데, 자, 정상적인 해킹을 하면 프로그램이 풀려요. 왜냐면 해킹을 당했으면 나중에 백신 프로그램이 들어오든 원상 복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전빵으로 이거를 해킹해서 지네들이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하드웨어 교체를 진행했다고 봅니다. 그 하드웨어 안에는 어떤 형태의 아날로그든 프로그램이든 스파이웨어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니까 네. 지금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니까 민간한테 이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게끔 시켜야겠다는 거야. 다누림 전산 같은 데가 이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생긴 거죠.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삐딱하게 봐. 근데 국정원도 지금 원인 파악 복구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정원이 뭔가는 해주고 스위치만, 모니터만 누구한테 떠넘겨줘야 되는 거죠. 왜? 국가정보원이 다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국가정보원에서 이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할 거라는 의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너 너무 음모론자로 가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언제나 지금 얘네들이 투표 조작을 해올 때 방식은 뭐냐면
전산 조작을 먼저 해놓고 그 뒤에 아날로그 조작을 마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건 제 가정이에요. 제가 하도 이제 신상철 그 대표한테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제가 웬만한 국가의 그 부정투표 수법을 미국에서부터 다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전자개표가 꼭 필요합니다. 빠른 개표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수검표라든지 재확인을 하기 전에 전산으로 먼저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쪽에서 이긴 표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투표가 그래요. 결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야 이상해 까봐 라고 하면 그때 가갖고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바이든 표를 몇십만 장을 배달해갖고 갖다 집어넣는 이유가, 이게, 이 그래프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바이든만 30만 표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얘기가, 여기를 이기려고 하면 30만 표가 필요한데, 너 갖고 까면 숫자가 안 맞으니, 먼저 전산으로 까놓고 모질한 수만큼 아날로그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투표를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더 들어온 표를 분리를 잘해갖고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이 표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이걸 못하면 갑자기 이 50대 투표율이 90%가 되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산망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지역별로 뭐 권역별로 확보를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세심하게 티 안 나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개표기로 해갖고 각 지역마다 500표, 300표, 몇백 표씩을 쪼개서 나눠놓으면 나중에 뒤졌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표가 더 들어와갖고 더 있기만 한다고 치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야. 유령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본 집단하고 조작된 집단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인 명부를 사전에 가지는 거거든. 그 중에 누가 선거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큰 그림 안에서 이따위 음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현장 투표하고 현장 개표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찜찜한 사안이 생겼는데 문제 파악도 안 해보고 서버는 이미 바꿔버렸고 국정원이 관리를 해준대. 18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국정원이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 관리에 대한 통제를 민간한테 넘기는 방향을 고려한다고 하잖아. 이게 금, 토, 일 지난 일이고 월요일 날 이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가지고 이상민 장관이 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국회가 물어봐요. 차근차근 물어보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